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소속된 사람이 주사파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주사파는 철학파가 아닙니다. 김일성파입니다. 김일성을 존경하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반박되지 않는 진실은 사실로 통한다고 하는데 반박되지 않는 진실이니까 더욱더 사실이란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은 그 핵심에 김일성파가 있다, 즉 반역자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한다,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한다,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절대로 할 말을 하면 안 된다, 김정은을 상관으로 모신다, 대한민국 부정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지 말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북한의 애숭이 김정은은 남쪽 대통령 위에 있는 국무위원장으로 하자. 이런 문법이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은 정권을 놓쳤을 때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을 어떻게 면할 거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떻게 감옥으로 가지 않을 것이냐. 감옥 중에서도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덮을 것이냐 하는 것은 생과 사의 중대 문제입니다. 더구나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집권 연장을 할 것이냐. 집권 연장으로는 부족하다. 퇴임한 이후에도, 자리를 그만둔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며 살려면은 그 수사권을 장악한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또는 과거의 기무사 같은 이런 조직을 약화시켜 놓아야 한다. 약화가 아니라 그 자리에 말 잘 듣는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 또 수사권이 검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만만한 경찰의 힘을 키워야 한다. 그것도 부족하다. 대통령 직속의 공수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검찰을 통제해야 된다. 딱 검찰의 목표를 세우고 검찰을 힘 빼는, 또 검찰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검찰 요직에다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할 사람을 박아놓는다. 이런 행동이 공수처법 통과, 더구나 공수처법은 헌법에도 없습니다. 헌법에도 없는 불법 수사기관을 만든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검찰의 힘을 뺀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지난 연말 그리고 어제 이른바 검경, 말이 좋아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지 이것은 경찰 힘 빼기, 검찰 힘 빼기, 경찰 힘 실어주기 소동이 지금 어제부로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반발이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논의될 때 당사자인 검찰 쪽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다 통과되고 나서 이제 바른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버스 떠난 다음에 만세 부릅니까? 소리치는 격인데 그나마 기록으로서는 남을 수 있고, 이 항변이,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이 항변이 지금 현직에 남아있는 검사들에게 검사들이여 일어나라, 저항권을 행사하라, 당신들은 민주시민이다, 봉건적 명령에는 거역하라, 이런 선동입니다. 그러나 이 선동은 중요한 명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런 문재인 정권의 독재적 수사기관 개편은
바로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중국 공안이나 경찰공화국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저항권이 행사돼야 됩니다. 국민저항권은 바로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이승만 광장에서 외쳐지는 이 국민저항, 국민혁명의 논리가 더욱더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부 검사로 있으면서 다룬 사건 이야기를 재밌게 써가지고 검사내전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오늘 그만둔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최작검의 이 사태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연수원의 김웅 교수입니다. 지금은 49인데 사법연수원의 교수로 있으면서 울분을 토하는 글을 올렸는데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이분이 이 부분에 가장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이 정권이 검찰개혁이라고 속여놓고 국민은 눈을 가리고 언론을 통해서 좌익 언론을 통해서 그래놓고 배가 도착해 보니까 안대를 풀어보니까 부산에 도착할 줄 알았더니 저 중국 공안 중국 땅에 도착해가지고 중국 공안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놓았더라 이겁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앞으로 중국 공안 역할을 할 겁니다. 중국 공안은 사회주의 혁명을 옹호하는 기관이죠. 그러므로 국민들로부터 자유, 생명, 재산을 빼앗는 것을 정권이 권력이 빼앗는 것을 비호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경찰공화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글을 아주 잘 쓰네요. 베스트셀러를 쓴 답게 아주 비장하기도 합니다. 이거 완전히 쓰는 분입니다. 국민 저항을 하라는 쓰는 분입니다. 검사도 나서가지고 검사와 국민이 손잡고 저항하라는 일종의 의로운 선동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미스타드 노예무역선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영화 제목입니다. 아미스타드 노예무역선입니다. 1839년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아미스타드호를 접수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범선을 운항할 줄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백인에게 키를 맡깁니다. 키를 잡은 선원들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속여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 아미스타드호를 몰고 갑니다. 우리에게 수사권 조정은 아미스타드호와 같습니다.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독재로 가는 개혁이라는 거죠.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3불법입니다. 서민은 더 서럽게, 돈은 더 강하게, 수사기관은 더 무소불위로 만드는 이런 법안들은 왜 세상에 출몰하게 된 것일까요? 목줄 풀고 입가리게 마저 던져버린 맹견을 아이들 사이에 풀어놓는다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 애는 안 물어요 라고 말하는 순진함과 무책임함이 원인일까요?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습니까?
수사권 조정의 선제 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토록 소중한 아이가 사라졌는데 왜 실종 신고조차 안 합니까?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막걸리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직권 연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요? 바로 신문사설처럼 썼네요.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직권 연장 아닙니까? 직권 연장 아닙니까? 묻지만은 직권 연장이라는 거죠. 권력을 확대해가지고 직권 연장해야 지난 2년여 동안 저질렀던 이 범죄적 행위를 덮을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 수가 있다. 죽게 아니면 살깁니다. 황교안 씨는 이 패스트 트랙 맡겠다고 하면서 목숨 건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목숨 건 거는 문재인이가 목숨 걸었습니다. 황교안 대표 반성해야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외치는 이 이야기를 언제 한 적이 있습니까? 황교안 씨는 왜 이 검사보다도 용기가 없었습니까? 왜 애매모호한 공허한 이야기로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을 속였습니까? 황교안 씨도 국민 속인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막겠다고 했잖아요. 못 막았잖아요. 이 사실을 알렸어야죠. 물론 언론이 알렸어야 됩니다. 기자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언론, 진실을 전하지 않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독재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광화문에서 대중집회 해가지고 목소리 높인다고 될 일이 아니었죠.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검찰개혁, 무슨 수사권 조정, 이것을 하면서 항상 인권이나 개혁이나 공정이나 정의나 이런 말을 앞세워가지고 실제로는 독재 권력을 강화해놓고 사기를 쳤다 이 말입니다. 사탕발림의 사기, 좋은 말로서 국민을 현혹시켰다. 쉽게 말하면 국민을 개돼지로 봤다는 거죠. 오늘 문재인 씨의 기자회견도 나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전문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사기입니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해질녘 되어 책가방 찾는 신용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학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는 경탄하는 바입니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입니까?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 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요? 그러다가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짓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됩니까? 자동차의 엔진 빼고 핸들 떼고선 바퀴만 더 달면 그 차가 잘 나갑니까? 혹시 세계 8대 난제라도 올리고 싶은가요? 도대체 검찰개혁은 양자 역학이라도 동원해야 이해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현란한 유로스텝 밟다가 발목 부러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비루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좋은 검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혹자가 대중 앞에서 정의로운 검사 행세를 할 때도 저는 책상 위의 기록이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권세에는 삐딱했지만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혼과 정성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제 검사 인생을 지켜보셨다면 제 진심이 이해되리라 생각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봉건적인 명예는 거역하십시오.
우리는 민주시민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검사라도 불법 명령에는 저항해야 한다. 검사들이여 일어나랍니다. 검사들이여 일어나라. 행동하라. 면서 자기가 행동을 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만두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야죠. 그래야 더 힘이 생깁니다. 그만두지 않고 일어나야 합니다. 현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 동시하더라도 결국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입니다.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야 감사합니다. 김웅드림. 김웅 검사가 그만두고 나서 맨 처음 찾아야 할 곳은 광화문에 있는 이승만 광장입니다. 거기서 마이크 잡고 1시간 동안 오늘 이 말을 부르짖어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독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독살하기 위해서 먼저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헌법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헌법입니다. 국민들이 헌법의 칼을 뽑아서 반역자들을 단죄하는 것, 이게 국민저항권입니다. 국민저항권은 우리 역사상 2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정권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려고 할 때 국민이 주권자 자격으로서 일어나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 저항의 수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은 총선을 통해서 저항하고, 총선이 부정선거로 밝혀지면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시위를 하고, 시위를 불법으로 폭력으로 막으면은 그때는 그게 대응하는 폭력을 수도된다는 것이 국민저항의 논리입니다. 감사합니다.